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솔하면서 깊이 있는 고품격 토크쇼 괴물이 부리 의견의 백두희 문서진입니다. 네, 갑자기 그 방금 말씀하셨던 멘트가 되게 딱 미수처럼 찌르네요. 네, 유쾌하지만 유쾌하게 하고 싶은데 진짜 지금 시장 자체가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한번 봐주시죠. 아니 원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사실 12월 달에 그 급락장을 맞으면서도 저희가 그렇게 담담하게 사실 저희는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사실 좀 슬슬 지쳐가는 그런. 사실 저희가 이 정도면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외국인들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팔아? 오직하면 저희도 그랬으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슈가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사실 없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사실 오늘 아침에 좀 기대하지 않았나요? 사실 이렇게 엄청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올라오겠지.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 급락에 상대적으로 덜 반응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그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폭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 기간 그래 쌍끌이를 그냥 다 양시장 다 매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00개 가까이를 선물 매도를 하면서 아주 그냥 매도 포지션을 지금 쌓고 있는 구간입니다. 확실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의 지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퐁당퐁당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지금 거의 코스닥은 또 1,000개 가까운 또 종목이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딱히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좀 가는 종목들 있죠. 대형 종목들이 좀 몇몇 개가 그나마 힘을 주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도 지금 윗골을 좀 달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도 사실 지금 이제 또 많이 또 무너지고 있고 계속 퐁당퐁당 있고 음식료 관련 업종들도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해서 좀 갔다가 오늘은 또 무너지는 부분이고 그 사실 지금 백전문가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어떻게 언제부터 진짜 자동차주가 경기 방어주가 되었는지. 그렇죠. 지금 이게 현대차 3인방을 제외하면 딱히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좀 앞날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불투명한 흐름인데 그나마 중요한 그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명확히 그럼 이 지금 하락이 그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그럼 아예 그럼 추세적으로 이렇게 나갈 건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 털고 가야죠. 지금이라도 털고 다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번에 클라이막스는 주말에 금요일 날 있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에 부과를 할 품목을 결정을 하면 미국 지금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실적 시즌이 나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일까요? 미리 던지는 걸까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돌입하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약간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수급 쪽으로 그 부분 또 유입될 수 있을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힘들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올라서 끝났을 때는 오늘 아침에 저도 좀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흔들기는 이제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물 매도 포지션인데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갑작스럽게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원달러 환율 자체가 0.12%, 원래는 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튀기 시작해서 지금 0.45%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벤처 펀드가 내일부터 열리니까 들어오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개인 물량이었어요. 네, 네. 개인 투자자분들만 딱 보시면은 네. 이제 오늘 거기 수급 보시면 다 개인 투자자분들만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좀 버티긴 했는데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었던 네.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다 던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고 지금은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차가 이제 언제부터 경기 방어직이었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사실 현대차 제일 펀더멘탈상은 굉장히 안 좋은 네. 예, 그런 어떻게 보면 회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현대차 이제 관련된 그런 기업들만 잘 버티면서 다른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좀 지옥에 있는 듯한 네. 그런 뜨거움이 좀 느껴지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확실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뭐 이런저런 뭐 경제 지표라든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시그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저는 버텨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다들 뭐 지금 힘드실 겁니다. 다 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장에서 만약에 흔들려서 소위 말하면 시장을 떠나면 나중에 올라올 때 또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 추세 하락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 내시길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의 게스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가뭄에 어찌 보면 단비가 될 수 있는 지금 손님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는데요. 한번 게스트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와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내일부터 출시됩니다. 벤처펀드 가입자는 10%의 소득공제 혜택과 신규 상장 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펀드 출범으로 2조 원가량의 유입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둔 가운데 코스닥 벤처펀드 출범에서 찾아보는 힌트, 수혜주는 누가 될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코스닥 벤처펀드 미리보기입니다. 네. 네. 일단 뭐 내일부터 이제 일단 출시가 됩니다. 네. 출시가 되는데 일단 코스닥 벤처펀드 이 관련 부분을 저희가 뭐 내용과 영향력 관련 부분을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코스닥 그러니까 벤처펀드가 어떤 거냐면 전체 운용 자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이제 코스닥과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이 정책의 일환이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요건을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 보시면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예,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는 거 다음 거. 예, 보시면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펀드 자산의 50%를 벤처 기업 중요한 건 신주에 투자를 했어야 돼요. 이 신주라는 게 기존에 발행돼 있는 구주가 아니거든요. 그럼 신주 같은 경우 뭐 BW, 뭐 유상증자, 뭐 아니면 CB 이런 걸로 사실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거를 50%를 받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운용된 게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출시되고 나서 딱 한 군데 정도가 운용이 되었었는데 그것도 자산 규모 자체가 12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정도 있고 그럼 결국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요건을 낮췄어요. 그래서 15%만 벤처기업 쪽에 이제 신주 쪽으로 투자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2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벤처기업 또는 이제 벤처기업에서 해제되고 7년 이내의 기업들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주까지 다 투자할 수 있는 요거를 이제 일단은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벤처 코스닥 쪽이 좀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선주 배당을 배정을 하면 지금 중요한 건 원래 이제 많이 이제 IPO가 올해도 많을 겁니다. 내년에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그 IPO에 다들 아시겠지만 공모주 청약을 하면 사실 내가 돈을 많이 넣어도 이게 공모 청약 받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많지가 않죠. 특히 인기 있는. 그렇죠. 네. 인기 있는 것들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30%는 이 벤처 펀드에 일단은 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 펀드 쪽에 오히려 또 이제 또 매력도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엔 꽤 괜찮다라고 보고요. 뭐 어차피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은 뭐 예전과 또 동일하니까 3천만 원 투자하시면 수익금이 10%는 이제 3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니까 이런 소득공제에 대한 또 기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이쪽 관련 펀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주만 50%를 투자해야 된다는 건 너무 무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이제는 펀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음 또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벤처펀드 이제 구조인데 보시면 이제 일단은 15%는 신주 아까 이야기한 것 신주를 해야 되고 나머지 35%는 뭐 벤처 기업이나 코스닥 기업이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나머지 50%는 상관없어요. 예,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코스피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자금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많이 흘러 들어갈, 그러니까 코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약간 구원투수 역할도 해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50개 이제 회사가 뭐 공모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모 쪽에서도 다 이제 50개 정도 회사가 요 상품을 지금 내려고 합니다. 내려고 하고 펀드 같은 경우가 보니까 한 100개 정도는 출시될 것 같더라고요. 100개 정도 출시되는데 뭐 주요 뭐 언론 쪽이죠. 그러니까 주요 증권사 쪽, 주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모 펀드 쪽은 한 AUM을 한 1,0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산수로 하면 100개가 1,000억이 다 차이면 10조.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만큼까지는 안 모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한 2조에서 3조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다. 특히 지금 시점 자체가 어쨌든 시장이 또 조정을 주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시장 밖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바이오라든지 여기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좀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좋아할 만한 또 종목이고 그다음에 공모주에 대한 또 우선권도 있다 보니까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좀 몰릴 것 같습니다. 펀드 자금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좀 흥행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그러니까 수급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해온 내용하고 이하 동문입니다. 물론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약간 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5% 아까 전체 포지션에서 15% 정도는 그 기존에 있었던 펀드처럼 신주, 그러니까 뭐 CB라든지 BW라든지 RCPS 같은 이런 쪽으로 여전히 15%는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35% 정도만 이제 구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구주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예측을 하는 거는 이 35% 정도 되는 그 금액이 한 2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운용사 입장에서는 IPOC 물량 30% 받는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운용사도 그냥 의욕적으로 지금 내놓는 그렇죠. 것 같고 펀드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도 분명히 프로모션을 걸고 그렇죠. 하긴 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 이 장에 얼마나 펀드가 팔릴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이제 운용사나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판매하는 그쪽하고는 좀 괴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제가 운용사 출신이니까 좀 괴리감이 많이 큽니다.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거를 판매를 해서 자금이 모여야 되는데 그 자금 모이는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장이 맨날 이렇게 추렁추렁거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도 힘든데 뭐 새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들어갈 곳이 아마 바이오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레포트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바이오 쪽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 왜냐면 이제 벌써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오른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센트에 많이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바이오 쪽으로 돈이 흘러갈까?
과연 침몰하는 배에 얼마나 돈을 태울까 이라는 생각을 전 해봤어요. 운용사들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규모 자체도 일단 작을 것이고 네. 작다 보니까 일단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씩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같이 약간 좀 바이오 쪽으로 가는 쏠림 현상 이런 거는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특히 뭐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 핵심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벤처에서 중소기업 네. 간지 얼마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5% 네. 자금 운용이 되는 35% 요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선정해서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네. 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KRX 3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자칫 잘못 이해를 해서 이게 KRX 300에 대한 이게 추정을 하는 인덱스 펀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면 네. 무조건 결국에는 큰 종목 바이오만 많이 실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액티브 펀드거든요. 네. 그러면 출시가 많이 되면 결국 처음에는 100개가 출시되지만 결국은 거기서 승부가 나옵니다. 네. 그럼 승부를 걸려면 물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가 일정 수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정 수준의 바이오는 들어가지만 그러면 그냥 순차대로 큰 종목대로 바이오를 탁탁탁탁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바이오 일단 순차적으로 큰 종목들 다 사지지 않겠냐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볼륨 큰 애들만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접근법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깨우쳐 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인덱스 펀드가 아니니까 네, 액티브 그렇죠. 펀드니까 네. 거기에 대한 또 퍼포먼스는 분명히 있고 중요한 건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펀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맞게 자기 이제 투자 성향을 나옵니다. 네. 뭐 이게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집중하는지 뭔가 펀드가 나오니까 뭐 사실 다 모든 쪽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안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군데군데 나오다가 결국엔 거기서 퍼포먼스 나온 쪽으로 또 자금은 몰릴 것이고 네. 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한다면 퍼포먼스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오를 너무 안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정 수준 넣긴 하겠지만 지금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건 사실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매니저 입장에서는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바닥부터 한 10배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을 지금 더 사서 이걸 더 올릴 수 있을까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의문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은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뭐 지금 이야기하셨던 쪽 약간 강소기업 쪽 이쪽에 관련된 부분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쪽으로 좀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이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긴 한데 50%는 코스피를 투자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근데 이게 투자의 성향상 그래도 약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 겁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 코스피 관련 부분 남아있는 50%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물론 혼합형 채권 혼합형으로 나오면 좀 다르겠지만 그냥 주식형으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코스피로 떨어지는 비중 자체도 저는 오히려 코스피 중형주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중형주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주 쪽으로 이쪽으로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성장 관련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본다. 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펀드가 나오면 너무 작은 종목은 살 수는 없어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종목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시총 자체가 뭐 1,000억 미만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것 때문에 아예 소형주가 약간은 좀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토픽을 이야기 드리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바이오 내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란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파이프라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기업은 한번 해볼 만하다. 뭐 네. 요즘 최근에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뭐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중형주 중에서 그래도 성장 4차 산업 관련 부분이 있는 계속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고영.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린 웹젠 딱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집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전히 뭐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갖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 이제 이걸 제출한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너무 쏠림이 와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쏠림 기대감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침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다시
다시 또 돈이 들어가는 거 자체를 그냥 공식화시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분명히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영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중형주가 된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주식도 좋습니다. 좋긴 한데 저는 약간 조금 작은 애들로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좀 한 1,000억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져왔는데 저는 아진엑스텍이라고 예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제어칩을 이제 로봇 관절에 모션 제어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션 제어칩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팔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로봇 팔이 뭐 360도 돈 다음에 오른쪽을 2도 꺾어가지고 뭘 돌려서 돌리는 것도 한 15도까지만 돌려놓고 다시 빼라. 뭐 이런 약간 그런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세세해야지 로봇,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동 로봇, 우리 인간하고 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협동 로봇에 쓰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기업들하고 지금 같이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 제어칩 중에서 굉장히 좀 특화된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진엑스텍 뭐 지금 1,000억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업사이드로 열려 있고 굉장히 뭐 스케일업 펀드라든지 지금 뭐 내일 나오는 이제 벤처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운용사들이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서호전기도 이건 제가 이제 추천을 찍게 된 종목입니다. 서호전기도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이고, 제가 또 뭐 지속적으로 좀 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회사는 정말 강소기업이에요. 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 작은 기업이 보통 지금 전 세계 유수의 뭐 지멘스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밀리지가 않습니다. 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저기 항만이라든지 뭐 이제 조선소에 크레인 같은 게 있잖아요. 크레인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한다면 컨테이너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저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사를 더 이상 안 쓰고 무인화를 한다 이거죠. 예, 점차 무인화가 돼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그 수주에 따라서 금년도도 여전히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구조가 너무 튼튼하고 배당도 굉장히 잘 주기 때문에 이런 강소기업들 조금씩 관심을 갖고 뭐 물론 지금 거래가 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사모아 간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굉장히 좀 포트 내에서 창대하게 빛나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이제 아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연장을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 펀드가 아니다라는 점, 그건 이제 계속 이제 좀 강조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드리면 이제 KRX 300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너무 큰 종목만 들어가실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이 코스닥에 집중된다고 하니까 이 비중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뿌려질 만한 규모는 35%예요. 실제로. 의무적으로. 왜냐면 15%는 신주니까. 그렇죠. CB라든지 BW 뭐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의 영향이, 수급에 영향이 미치는 건 좀 미미하다고 봐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코스닥 벤처 쪽으로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 35%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중요한 건 이 뒤에 50%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 뒤에 50%도 분명히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도 있을 거고 코스피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뒤에 거. 근데 그 뒤에 걸 들어갈 거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이런 거 안 들어간다는 거. 결국에는 코스피 중소형주도 관심을 지금은 가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같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입니다. 네,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이 성장이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그 미래의 가치를 믿고 그냥 아예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제가 속된 말로 이제 배를 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런 걸 배를 까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액티브 펀드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개가 나와요. 100개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상당 부분 절반 이상 절반이 뭐겠습니까? 거의 한 3분의 2는 다 소멸될 겁니다. 거의 AUM이 엄청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몇 개 종목에 계속 펀드에 계속 몰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쪽 펀드가 나중에는
보면 추정할 때 뭐를 더 들고 있냐라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생각도 좀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차화정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네. 그때가 이제 이 자문사들 랩 상품이 나오면서 그쪽이 쉽게 말하면 이쪽 상품이 잘 되니까 이쪽이 자금이 확 몰리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펀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투자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팔 수는 없어요. 계속 그거를 이제 계속 사다 보니까 결국 차화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일부 몇몇 제가 보기엔 퍼포먼스 제일 잘 나오는 쪽으로 자금은 집중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또 차원형 같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나가는 그 펀드가 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잘 보시고 그때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것도 제가 보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좋은 굿팁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굿팁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설레발 치는 것보다는 조금 레코드를 좀 쌓는 그런 펀드들을 좀 지켜보시고 거기서 정말 승자가 독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런 펀드를 좀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바로 1견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네네. 저는 이제 1견은 정책과 시장의 시차라고 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펀드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 부분이 이제 시장이 정착되는 데는 분명히 시차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시차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접근을 해봤자 좀 힘든 변동성에 휩쓸릴 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에 뭐 그런 시차를 다 겪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 검증이 되고 나서 시장에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1견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릿고개에 피죽 한 그릇이 되지 않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시장도 지금 약간 춘공기, 그러니까 보릿고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수급도 거의 공백 상태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보릿고개 피죽 한 그릇 먹는 것 같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조금 잘 돼서 이쪽이 좀 육성이 돼서 진짜 우리 시장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좀 중심이 되는 수급 주체로 역할이 맡아졌으면 저는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쪽으로 1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일견의 문서진 백두였습니다.